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2020년도에 발표돼서 요새 사용되고 있는 유럽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심방세동의 정의 및 분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발표된 것은 2020년도 가이드라인인데 실제적으로 사용돼서 발표된 것은 올해 들어와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주 최신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2020년도에 발표된 유럽 심장학회 또 유럽 부정맥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심방세동과 관련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심방세동은 몇 가지 양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 이제 분류됐던 게 이제 제일 그 처음에는 발작성 심방세동, 지속성 심방세동, 영구형 심방세동 이렇게 세 수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발작성 paroxysmal, 그다음에 지속성 persistent, 그다음에 영구형 permanent 이렇게 세 수로 나눴는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분류하자니까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럽 심장학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심방세동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가지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5개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시간적 분류이기도 하고 이제 종류로 나눈 분류이기도 한데 그 5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뭐 좀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쉬운 얘기이기도 한데 또 중복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자꾸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first diagnosed예요. 처음 진단된 심방세동. 두 번째가 paroxysmal 발작성. 세 번째가 persistent 지속성. 네 번째가 long-standing persistent 좀 오래 지속성이라고 할까요? 5번째가 permanent 영구형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챕터에서는 또 심방세동의 그 개념과 관련돼서 혼동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말자 하는 용어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First Diagnosed Atrial Fibrillation 처음 진단된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얼마 전에 생겼는지 잘 몰라요. 또 현재 증상이 얼마나 심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처음 진단된 심방세동 과거에 진단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경우를 First Diagnosed 첫 번째 진단된 심방세동이다. 좀 약간 우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발작성 심방세동, paroxysmal atrial fibrill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7일 내에 저절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치료에 의해서 약물이든 디시카디오버전 이건 상관없이 치료에 의해서 정상 리듬을 회복한 심방세동을 발작성 심방세동이다 라고 지금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뭐 과거 정의하고 크게 달라진 거 없고요. 지속성 심방세동이라 하면 발작성이 7일 이내라고 했잖아요. 지속성은 7일 이상 계속 지속된 심방세동이에요. 그래서 그 심방세동이 지속되고 있어도 지속성 심방세동이고 만일 7일 이상 지속되다가 약물 아니면 전기 충격을 해서 정상 리듬을 회복했어도 그것은 지속성 심방세동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성 심방세동은 발작성은 7일 이내 하여튼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발작성입니다. 근데 7일 이상 심방세동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도 지속성이고 설사 7일 이상 지속되다가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라 하도 이거는 지속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약간 좀 아직도 이제 그 발전 단계에 있고 완전하게 종료가 된 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심방세동은 영원한 심방세동 뭐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뭐 이거 가지고 실망하실 건 없는 게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지 몰라요. 한 번 심방세동은 영원한 심방세동이 아니라 한 번 심방세동은 마치고 나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발전되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아직 아닙니다. 이건 이제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지속성 심방세동이에요. 참 말이 좀 약간 구차하죠. long-standing persistent예요. long-standing persistent. 이거는 7일 이상이면서 지속성이 7일 이상이잖아요. 올해 지속성은 12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것은 7일부터 12개월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올해 지속성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심방세동으로 리듬 조절을 결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월이 지난 경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올해 지속성 심방세동이 상당히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구형 심방세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간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더 이상 심방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돌리거나 혹은 유지하지 않기로 의사와 환자가 받아들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심방세동이 처음 발견돼 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됐으면 이건 지속성 심방세동이 있거든요. 3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의사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제시를 했고 환자도 그걸 여러 가지를 듣고 서로 상의한 다음에 나는 심방세동을 그냥 가지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또 지금 그 예방 치료만 잘해도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는 굳이 더 이상 뭐 힘든 전국 도자절제술이나 아니면 약도 부작용이 때문에 약도 쓰지 리듬을 돌리기 위한 약물을 쓰지 않겠습니다. 심방세동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뇌졸중 치료 예방 치료하고 심부전 예방 치료만 해도 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 방법으로 가겠다. 라고 결정하게 되면 그게 3개월만 됐어도 이때는 영구형 심방세동이에요. 근데 반면에 10년이 됐어도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옆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오래됐어도 잘 좋아지고 그러니까 나 그러면 10년이 됐지만 전국도자절제술에 약물 치료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의사하고 상의해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영구형이 아니고 오래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형 심방세동이라 함은 시간과 상관없이 심방세동의 병태 생리와 상관없이 환자와 의사의 합의된 치료 태도로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돌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에 영구형이고 근데 시간이 갔어도 그런 태도에서 약을 쓰거나 아니면 전국도자절제술 이런 걸 해가지고 리듬을 치료해보겠다라고 목표를 하는 순간에 그때는 영구형이 아니고 지속성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약간 좀 오묘하고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다음에 왜 이런 배경이 나오는 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유럽심장학회에서는 이런 용어는 앞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맙시다 하고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lone atrial fibrillation, 단독 심방세동이에요. 이건 과거에 이제 어떠한 용도로 썼냐면요. 심방세동은 발견이 됐는데 심방세동이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뭐 판막성 심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심방세동만 있다. 그래서 alone 할 때 lone입니다. 단독 심방세동이다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원인 불명의 심방세동이다 했는데 의학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심방세동의 원인 불명이라는 건 없더라. 다 원인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 불명이라는 거는 없다. 해서 lone atrial fibrillation인 용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제시를 했어요. 앞으로 아마 사용 안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판막성, 비판막성 심방세동. 이거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거든요. 심방세동이 가장 먼저 발견되고 누구한테 많이 생기는가를 찾아본 걸 봤더니 판막성 심방세동, 판막 질환, 특히 승모판 협착증이 있을 때 많이 생기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모판 협착증이 있어서 심방세동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판막성 심방세동이다. 근데 찾아봐서 그런 게 판막 질환이 없는 경우는 비판막성 심방세동이다. 이렇게
크게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학문이 발전하면서 노악이라고 그러는 약물이요. 뇌 혈전을 예방하는 노악이라는 약물을 가지고 효과를 봤더니 효과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 봤더니 효과가 없는 군이 바로 판막성 심질환이 있는 경우는 효과가 없더라. 따라서 노악을 쓰지 말고 이때는 와파린만 써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막성, 비판막성의 경계가 계속 그런 그 정의가 유지가 돼 왔었는데 판막성이라는 건 영문은 valvular heart disease, 판막 심질환이 판막이 이 판막에 이상이 있는 심질환을 가진 심방세동이거든요. 근데 노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판막성 심장 질환은 판막 이상 중에서도 승모판막의 협착증, 승모판막의 폐쇄부전은 또 상관이 없어요. 승모판막 협착증에서도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협착증에서만 노악이 효과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류도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는 판막성, 비판막성 심방세동의 구분이라는 걸 없애고 이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맙시다. 해서 이제는 이것도 사용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성 심방세동이라는 거 있어요. Chronic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했는데 만성하고 퍼머넌트, 영구형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퍼머넌트, 영구형 심방세동의 정의가 저렇게 셋업이 되면서 그러면 만성이라는 거는 명확치가 않고 잘못하면 용어상에 혼동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도 사용하지 말자 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용어가 Low Atrial Fibrillation, 단독 심방세동, 또 판막성 심방세동, 비판막성 심방세동도 마찬가지고 만성 심방세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앞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결정이 됐고 올해 공표가 된 그 새로운 심방세동의 유럽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중 첫 번째로 심방세동의 정의와 분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호의 3분 심장입니다.